로스앤젤레스, 오후 6시, 은은한 노란빛 가로등 아래 주차장.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 퇴근 후 막자리를 떠났다. 그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과속하지도, 신호를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몇 분 후, 그는 경찰에게 차를 멈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차본이대 몸을 기대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유. 그저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였다. 어떤 순간들은 한 사람의 경력과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다. 나는 김현준이다. 1.5세대 이민자로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며 이 사회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려 했었다. 지금은 오클랜드에서 경찰서장으로 일하고 있다.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다. 내가 곧 들려줄 이야기는 직책이나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어느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정장을 입은 아시아인 남성이 사무실을 나와 조용히 차를 몰던 이야기다. 법을 어기지 않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다 내 차 뒤에서 깜빡이는 빨간불과 파란불이 보였다. 백인 경찰 한 명이 다가와서 서류를 요구했다. 그의 시선은 시민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 의심스러운 자를 보는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을 안다. 평생 봐온 눈이다. 나를 온전히 받아들인 적 없는 시스템에 탐색하는 눈. 나는 서류를 건넸다. 약간 섞인 영어 억양으로 대답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르기 때문에 멈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경찰서장의 배지가 있었다. 그에게 내밀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권력이 뒤바뀌었다. 이제 의심받는 자는 없었다. 남은 건 침묵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피부색과 외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경고야.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나는 이 이야기를 동정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침묵 속에서 지켜낸 존엄이 시스템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해한다는 표시로.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제대로 정차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 눈을 느꼈다. 앤더슨 경관의 눈, 이전에 본 어떤 눈과도 달랐다. 호기심도 친절함도 없었다. 그저 무감정했다. 그는 말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침묵이 점점 선명해져 모든 것이 또렷해졌다. 그만이 아니라 주변 공기마저. 작은 디테일들이 숨막힐 듯 선명해졌다. 나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가 바라보는 방식, 그가 서 있는 자세, 우리 사이의 거리.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차량 정지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에게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결정했다. 그는 내 운전면허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보통 이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그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었다. 의심에 위장된 표현이었다. 나는 이 근처에 살다가 몇 달 전에 이사 왔다고 말했다. 그 정보는 서류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가 정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질문은 점점 많아지고 정차 이유에서 멀어졌다. 신호나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없었다. 주제는 달라졌다. 나에 관한 이야기였다.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불편해하는 듯했다. 그는 창문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의 숨결이 우리 사이의 공간을 스쳤다. 어디 급히 가시나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내가 뭐라 말해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뭔가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 나는 그가 더 이상 나를 운전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시민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로, 그가 의심하라고 배운 존재로.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하지만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침착한 척했다. 그래, 그게 내가 살아남는 법을 배운 방식이다. 소수자일 때, 때때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너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게 하는 법을 아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내 침착함은 내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무 두려워서 밖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숨기는데 익숙해졌다. 앤더슨 경관은 천천히 메모를 했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가 판결문이 일부인 것처럼. 그리고 나서 수첩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마치 일이 끝난 것처럼.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희미한 미소였다. 차에서 내리세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관님? 그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반복했다. 차에서 내리세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따랐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서 있는 동안 나는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내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처럼. 마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가 경계하라고 배운 긴 목록 중 또 다른 위험인지 스스로 묻는 듯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그에게 나는 결코 단순한 운전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보다 조금 더 컸다. 넓은 어깨, 가슴 부분이 팽팽한 제복. 그러나 안전함을 주는 근육질이 아니라 뭔가가 그의 자세와 서 있는 방식에 있었다. 그 때문에 주변 공기가 답답해졌다. 위협적인 말 없이도 그의 시선은 마치 이미 작성된 보고서를 읽는 듯했다. 나는 하얀 셔츠를 입었고 날이 더워서 넥타이를 약간 풀었다. 구두는 닦여 있었고 회사 차량을 운전 중이었다. 모든 디테일이 신호를 보냈다. 나는 전문적이며 여기에 있을 합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의 눈에는 그것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차 앞으로 와서 보닛 위에 손을 얹으세요. 잘 보게. 그는 로봇처럼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었다. 손을 차 보닛에 올렸다. 차가운 금속이 심장을 잠시 멈추게 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모든 움직임에 신중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무엇을 찾고 있나요, 경관님? 나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약간의 도전이자 내가 감시 대상이 아니라 인간임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살짝 비스듬한 미소였지만 눈에는 닿지 않았다. 그냥 절차일 뿐이야. 이 근처에서 최근에 몇 건의 사건이 있었거든. 조심하는 게 좋지. 알겠습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그의 눈을 마주쳤다. 수트를 입고 세단을 몰던 사람과 관련된 사건인가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과 관련된 건가요? 그가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순간이었지만 내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걸 알기 충분했다.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 쪽으로 움직였다. 말투 조심해. 그는 경고했다. 목소리가 더 딱딱해졌다. 그냥 물어본 것뿐입니다. 경관님.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다. 폭풍 전의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명확한 침착함이었다. 감정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배운 침착함이었다. 그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변했다. 내 겉모습을 찢어 내면을 보려는 듯했다.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의심할 이유를 찾으려는 눈빛이었다. 뭐 가지고 있냐? 무기? 뭐 그런 거. 그는 당연하다는 듯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강조하지도 않았고 변명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처음 봤을 때의 시선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그는 나보다 조금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근육질이었다. 어두운 골목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멈칫한 이유는 그 체격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눈빛이었다. 그냥 대충 흘겨보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걸 찾으려는 깊고 탐색하는 눈빛, 그 자신조차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시선이었다. 나는 명령에 따랐다. 천천히 걸으며 손을 살며시 차보닛 위에 올렸다. 잔잔한 호수의 표면을 만지는 것처럼 파동을 일으키지 않으려 조심스러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의 신호, 하나의 기록, 하나의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다. 뭘 찾고 계신 건가요, 경관님? 나는 이상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두꺼운 유리 너머로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무언가 끓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냉혹한 한기. 내가 어릴 때부터 경비초소를 지나면서 배운 숨겨야 하는 냉기였다. 그는 앤더슨 경관은 잠시 멈칫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절차 검사일 뿐이다. 최근 이 근처에서 몇 건이 사건이 있었거든.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족기기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사고라 하셨나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났다는 말인가요? 나는 아시아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가 내 눈빛에서 그걸 읽었으니까 회피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긴장감 속에 이어졌다. 마치 공기마저 숨죽이고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일지 기다리는 듯했다. 그가 조금 다가왔고 손은 허리 쪽으로 살짝 미끄러졌다. 총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 반사신경, 경계심, 어쩌면 두려움일지도.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말 조심해라. 그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거칠었다. 그냥 질문 하나 했을 뿐입니다. 나는 도전하지도 굴복하지도 않고 대답했다. 단지 진실이었다.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윤리시험에 답하는 것처럼. 아마도 그 차분함이 그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다. 나는 그걸 분명히 느꼈다. 그가 진지한 얼굴 아래 당황함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 권총집을 어색하게 만지는 손짓 속에서 나는 이해했다. 그는 나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평정심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반응을 기대했다. 반항이나 두려움 같은. 하지만 그가 받은 건 강력한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건 명확한, 회피하지 않는 존재감이었다.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숨결처럼 낮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정장, 닦은 구두, 주름 하나 없는 모습. 그리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앤더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이를 꽉 깨물고 있었고 불안한 마음을 합리화할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런 이유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거기 있었다. 도전하려고가 아니라 존재하려고. 그리고 때로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항의 행위다. 어둠 속 길에는 내가 천천히 걸을 때 플라스틱 도로 위에 닿는 구두 소리만이 남았다. 가볍지만 분명한 메아리, 마치 내 마음이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이유도 없이 순찰차가 나를 멈췄다. 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내 안의 혈관은 터질 듯 팽팽했다. 경관이 내게 차보니대 손을 올리라고 했을 때 나는 따랐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가웠고 거칠었다. 의심도 주저함도 없었다. 오직 그가 무언가를 찾아내겠다는 냉혹한 결의만이 있었다. 적어도 나에게 숨길 것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려는 듯했다. 그의 손이 탐색을 시작했다.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탐험하는 것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몸부림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웠다. 침묵하는 법을. 작은 움직임 하나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세상에서 때로는 죽음까지도. 나는 그의 시선을 기억한다. 나를 농담처럼 내려다보면서도 동시에 도전적이고 위험하다고 여기는 듯했다. 너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아주 가까이에서. 나는 그의 숨결에서 나는 쇠냄새와 긴장감이 두 남자 사이에 증발하는 것을 맡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말없는 전쟁이지만 명확한 전쟁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망설임도 증오도 없이 그저 진실만을. 아니요, 경관님,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저 공정을 믿을 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떠다니며 마치 금기어처럼 느껴졌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단순한 적대감이 아니라 당황한 눈빛으로. 내가 이렇게 침착하게 대화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듯했다. 그는 그런 걸 익숙해하지 못했다. 나처럼 보이는 사람, 내 이름, 내 목소리 같은 사람이 공정함에 대해 감히 말하다니. 나는 그의 눈에서 여러 번 보았던 것을 분명히 보았다. 증거 없는 의심. 그리고 나는 무죄이고 가만히 서 있으며 공손한데도 여전히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는 물러섰다. 사과하지 않고 그저 물러섰다. 마치 그 만남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다. 내 몸 안에, 내 기억 속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방식 속에 항상 약간 경계하며, 약간 조심하며. 내가 가장 아파했던 것은 모욕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차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지만 내 가슴 속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 경관은 차 창문 앞으로 다가와 차가운 얼굴을 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대신 말해주었다. 의심, 경계, 그리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익숙한 무언가. 나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경관님. 그가 찡그렸다. 이 차 당신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류 있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재킷 주머니로 옮겼다. 그는 반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의 손이 권총집 위로 살짝 조여졌다. 나는 중간에 멈췄다. 내가 뭘 할까 봐 걱정돼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오클랜드 경찰서 배지가 있었다. 금속 빛깔이 그의 눈에 조용한 따기처럼 반사되었다. 나는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김현준 중위입니다. 당신과 같은 경찰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의 눈에서 예상치 못한 한 가지를 보았다. 당혹감이었다. 그는 나를 보고 그리고 배지를 바라보며 예상치 못한 현실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나는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그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나는 배지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 봐요. 그렇죠?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만남에서 처음으로 나는 그가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거짓말하는 것이 들킨 아이처럼. 나는 계속했다. 화내지 않고 칼날처럼 단호하게. 당신은 내 얼굴 때문에 차를 멈췄어요. 이 눈 때문에, 이 피부색 때문에. 그게 뭔지 아세요? 침묵. 저는 제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견 때문에 경찰관이 결정을 내릴 때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것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게 하고 자신이 시민이라는 감각마저 잃게 만듭니다. 저는 배지를 그에게 더 가까이 내밀며 마치 거울을 돌려주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존경받기 위해 이걸 착용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겁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한 자물쇠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가 숨 쉴 수 있도록 했지만 마지막 말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할 말은 당신 권리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당신이 정지시키는 사람은 배지를 내밀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은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도로는 뜨거운 열기로 증발하는 듯했고 저는 몸을 도로에 밀착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짓눌리는 느낌이었죠. 무릎 하나가 등 위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침을 뱉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목에 뭔가가 걸린 듯 삼켰습니다. 침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붉어진 얼굴,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 때문이었죠. 한 손은 제 가슴 주머니를 뒤져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지갑에 집어넣고 제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돌아서서 그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말했습니다. 앤더슨 경관님, 배지가 당신을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저처럼 아시아인이든. 그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 차에 타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제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비쳤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앤더슨. 불만사항, 경고, 반복된 행동의 흔적들. 해고되기엔 충분히 나쁘진 않지만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히 나쁜. 저는 한 사람과만 맞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시스템과 맞서고 싶었습니다. 그런 경찰관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믿게 만드는, 그리고 묵인되는 체계와 말이죠. 저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겪은 부당함은 다른 커뮤니티와 다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는 기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언어도 법도 모르고 자신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앤더슨 경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겪은 두려움을 아무도 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제 조수 제시카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시카, 오늘 오후에 데니얼스와 인터뷰를 잡아줘.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마음에 짐을 진 듯이.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 더미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한 문화 전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올바른 대우를 받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은발의 경험 많은 눈빛을 가진 국장 데니얼스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포갠 채 의자에 기대어 저를 바라보았고 마치 제가 곧 할 말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일은 그가 낮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물끄러미 고개를 끄덕였다. 정지된 차량. 내가 겪은 사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 둘 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토박이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에 의해 한 번 멈춰 세워진 경험. 그 경험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두려움과 수치심에 마비되게 했다. 그럼에도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데니얼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무시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내 이야기와 비슷한 경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오해받거나 보복당할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데니얼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우리 둘 다 피하려 했던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앤더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불만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했다. 우리의 침묵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갈등하는 걸 느꼈다. 오래된 시스템을 지키려는 마음과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사이에서. 그럼 제안이 뭡니까?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수많은 밤을 써내려간 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났다. 우리는 단지 한 명의 경찰관만 다룰 게 아닙니다. 문화 교육부터 행동 기준, 책임 추궁까지 전체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가 눈을 깜빡였다. 처음엔 놀라움, 이어서는 공감. 그러다 앞으로 몸을 숙였다. 이 일 때문에 공격을 받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계속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해가 서서히 유리창 너머로 지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개혁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 후 몇 주간은 끊임없는 회의, 경찰 인터뷰, 커뮤니티 미팅, 특히 한인 사회와의 만남으로 채워졌다. 거기서 나는 좌절에 떨리는 목소리도 들었고 희망 가득한 소리도 들었다. 앤더슨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촉매제가 되었고 경고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내가 과거의 침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한 이유가 되었다. 그날 오후는 무겁고 답답했다. 앤더슨 경관이 내부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위해 걸어 나왔다. 그는 신문 옆에 앉아 있었고 피곤함과 진실함이 뒤섞인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이 일어났다. 청문회가 끝난 후 그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문제는 한 개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다음번에는 그런 행동을 막고 싶고 근본부터 바꾸고 싶다. 나는 무대 위에 섰다. 경찰, 시 공무원, 지역 사회 사람들의 목소리 사이에서 방안은 조용해졌고 나는 말했다. 저는 책임을 집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한마디 한마디, 한숨 한숨에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다. 그 방안에 울려 퍼진 목소리들은 진심과 존중으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민자의 마음을 떠올렸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이 뒤처지고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알지 못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우리 경찰은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언어를 말하든 피부색이 어떻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인간, 신뢰,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이다. 내가 새 경관에게 배지를 달아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홀로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길고 험난한 길을 견뎌내겠다는 약속이다. 강단을 떠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의심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도 있었다. 나는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나는 그 믿음을 품었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김현준 씨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한국인, 내무과장으로서 편견과 차별 속에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의 목소리를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동화 속 영웅도 아니고 모든 실수를 지우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그의 불완전한 걸음걸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 끈기, 진실성, 그리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려는 끝없는 믿음을 보여준다. 그가 말할 때 경찰이 항상 당신처럼 인식받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가 즉시 마음을 열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그는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고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게 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긴 여정의 시작이다. 이야기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침묵 속에 묻어두지 마라. 아름다운 결말을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과정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완벽하지 않고 빠르지도 않지만 우리 모두가 계속 노력하고 듣고 매일 조금 더 마음을 열어가도록 하는 과정이다.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나처럼 이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함께 나아가자. 인내로, 이해로, 그리고 아직 써내려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